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반포대교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한 30대 여성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최지원 기자입니다. 담요로 온몸을 싸맨 여성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옵니다. 지난 25일 약물을 투약한 채로 차를 몰다 반포대교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해 강변북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친 30대 여성 A씨입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약물 공급도 하셨습니까? 약물 투약을 해준 사람은 처음 경찰 조사에서 혐의 전반을 인정한 A씨에 대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차 안에서는 프로포폴 빈병과 약물이 채워진 주사기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프로포폴과 주사기 등을 구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데 특히 불법 처방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은 정식으로 처방받아 병원에서 투약받는 것만 허용되는데 A씨가 프로포폴을 여러 개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로포폴은 의사나 약사 등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약물 투약 과정에 공범이 있을 가능성, A씨가 약물 유통 중간체계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육성 사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쿠팡 INC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정보 유출 사태 영향에 9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주연 기자입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처음 육성으로 사과했습니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쳐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I want to apologize again for the concern and inconvenience this has caused. Everything we've built at Coupang has been driven by a single focus, wowing our customers. Our customers are the only reason we exist.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보안기업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이번 사건이 쿠팡의 보안 시스템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이번 사건은 시스템적 보안 실패가 아니라 악의적 전 직원의 내부 정보를 악용한 표적 공격으로 결론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직원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 INC는 지난해 연간 49조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연매출 50조 원 돌파는 실패했지만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수익성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 INC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약 12조 8천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늘었지만 4분기 영업이익은 115억 원으로 97% 급감했습니다. 이에 4분기 당기 순손실은 377억 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쿠팡 INC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난해 12월부터 매출 성장률과 활성 고객 수, 와우 멤버십, 수익성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성장률에 대한 영향은 안정화됐고 올해 1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우주연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쿠팡을 대상으로 불법 파견 의혹과 산재 은폐 의혹 등 전방위 근로감독에 나선 가운데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아직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생생한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울먹이며 힘겹게 입을 연 쿠팡 새벽 배송 노동자 고 오승용 씨의 부인 이수은 씨. 숨진 오 씨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도 하루밖에 쉬지 못하고 새벽 배송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루 13시간 넘게 일하고 돌아오면 몸이 위태해버렸습니다. 그 하루만 더 쉬었더라면, 그 하루만 더 사람답게 대우를 받았더라면. 지난 2021년 4월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숨진 쿠팡 노동자 고 최성락 씨는 산재 인정 판정을 받았지만
쿠팡은 산재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결국 산재 취소 소송은 취하됐지만 유가족은 언제 또 제기할지 모를 소송에 하루하루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제소라는 거를 갖다가 하니까는 제가 손발을 다 묶어버린 느낌? 답답도 하고. 왜냐면은 제소 들어오면은 또 이거 갖고 또 싸우고. 고 김명규 씨는 쿠팡에 출근한 지 사흘 만에 숨졌는데 쿠팡은 이를 지병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검 결과 분명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과로와 환경을 배제한 채 이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태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위험한 노동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는 심야 배송에 점점 무거운 하포장이 늘어나고 있고 달려야 배송 가능한 심야 배송에 가전, 가구 같은 중량 물품들도 많아져서 현장의 심야 기사들은 하나같이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이들은 과로사 재발 방지 대책을 명문화하고 산재 취소 소송으로 유족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라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무엇보다 쿠팡 측에 진실한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반복된 과로사와 조직된 산재 은폐 시도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사과 없는 보상은 또 다른 폭력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경입니다. 미국이 태도를 바꾸면 대화할 수 있다는 북한의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백악관은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할 의사가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북미 정상 간 대화를 위한 군불대기가 시작됐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조건부로 북미 관계를 개선할 의향이 있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백악관은 긍정적 메시지로 화답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김정은과 한반도를 안정화한 역사적 정상회담을 3차례 개최했다고 상기시키며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어떤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 간 대화에 열려 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의 4번째 만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I'd like to meet him this year. I'd like to have a meeting. I get along great with him. I look forward to meeting with Kim Jong-un in the appropriate future. 지난해 10월 말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를 찾았을 때도 거의 매일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표현했지만 김 위원장은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북중러 연대를 등에 업은 김 위원장은 향상된 핵무력을 앞세워 핵보유국 인정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고 이번 노동당 대회에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 모두 개인적인 인연만큼은 훼손하지 않고 있어 재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평가입니다.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조기 성사를 계속 지원하고 미 측에서도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중국 방문 계기에 북미 정상 간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미 정상 외교의 부활을 통해 외교적 치적을 쌓으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노벨 평화상까지 욕심내는 상황에서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의 구애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무력 충돌 위기 속에서 미국과 이란의 3차 핵협상이 열렸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전 세계가 긴장했는데 양측은 일단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6시간 가까이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3차 회담은 비교적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중재국 오만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다음 주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술적 차원의 논의를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و خیلی جدی وارد عناصر یک توافق شدیم هم در حوزه هسته‌ای و هم در حوزه
تحریم ها و راجع به بعضی از مسائل تفاهم الان خیلی نزدیک شده. 이번 회담으로 미국이 당장 이란 공습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미국은 이란 핵시설 3곳을 해체하고 남은 농축 우라늄을 모두 미국에 인도하며 일몰 조항 없는 영구적 합의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일시 동결한 뒤 IAEA 감독 아래 우라늄 재고의 농축도를 낮추고 경제적 측면에서 공동이익을 달성하자고 제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핵심 쟁점을 두고 미국과 이란 모두 물러서지 않는 만큼 협상 결렬 시 미국이 대이란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We've seen evidence that they have tried to do exactly that. He wants to address that problem diplomatically, but of course the president has other options as well. Everybody understands that although there is a military option, there is no military solution to this dilemma. And therefore, a diplomatic option is less costly and more sustainable.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란 공격을 대비해 미군 최초의 자폭 드론 부대를 인근 지역에 배치하는 등 긴장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윤입니다.